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근로자들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주시가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맺을 때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남북도로의 2단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체전을 보름 앞둔 오늘 남자 일반부 하키의 사전 경기가 시작돼 벌써부터 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가시연꽃과 수달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보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이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부안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이파리에 돋아난 뾰족한 가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가시연이 대규모로 군락을 이룬 채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가시연이 훼손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가시연꽃 예배가 낯자리가 있잖아요. 칼로 착착 거신 작구가. 그게 낚시꾼들이 수출을 제거하고 여기서 낚시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드넓게 펼쳐진 습지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살고 백로와 외가리, 해오라기 등 다양한 조류도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이 저수지에 민간 사업자가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저수지 21만 6천 제곱미터 가운데 5만 6천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며 부안군에 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5월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이 사업자가 다시 허가를 신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가 나갈지 안 나갈지도 지금 저희도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지금 맡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부안군과 새만금 지방 환경청이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 실태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적으로 영전 저수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습지 보전 지역이라든가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근로자들의 파업이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맺을 때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입니다. 이곳은 5개 업체가 20년 동안 운영하며 전주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전체 공사비의 70%를 부담해 건립됐습니다. 이곳의 근로자 20명은 20일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입니다. 저희 조합원님들이 1년 계약직으로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 보장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가 맡아야 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전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실시 협약에서는 사용료 유지 관리, 책임, 자금 조달 등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서 고용 형태, 급여, 고용 시간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명문화가 됐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후로 BTO 방식의 어떤 사업을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BTO 방식에 의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일정한 처우와 고용 조건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남북도로의 2단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르는 남북도로의 2단계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남북도로 2단계는 부안 인근을 지나는 길이 14.4km로 사업비는 3,634억 원입니다. 지난 2015년 착공한 동서도로, 그리고 지난해 착공한 남북도로 1단계와 연결돼 십자형 도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바로 이 부근에서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에 개통될 것입니다. 남북도로는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와 농업 용지, 관광 레저 용지의 진입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투자가 더해져서 새만금의 빈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남북도로 2단계 착공을 계기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대하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 모두 열어서 동북아 경제 허브, 환왕의 경제권의 거점으로 웅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 잼버리전에 개항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탄소와 농생명 산업의 규제를 푸는 지역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분야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지역특구 특례법을 병합한 지역특구법은 탄소 특허법에 관한 특례와 농업진흥구역의 탄소 부품 제조업 허용, 그리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에 지역특구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에 국내외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임대용지와 투자기업 인센티브 등을 집중 홍보합니다. 또 다음 달 17일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한국자동차산업 전시회에 참여해 새만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전국체전 개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경기로 남자 일반부 하키 경기가 오늘 김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서히 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스틱을 든 선수들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온몸을 던져 골을 성공시키자 함성이 쏟아집니다.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는 응원단의 열기도 가득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고생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 첫 번째 사전 경기로 남자 일반부 하키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토요일을 제외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나흘 동안 김제에서 모두 10경기가 이어집니다. 김제에서는 하키를 비롯해 세팍 타크로, 축구, 근대 5종 등 모두 4개 종목 경기들이 열립니다. 하키 구장을 포함해서 축구 경기장 등 저희가 32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장 시설 승인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두 번째 사전 경기로 배드민턴 경기가 엿새 동안 원광대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전북에서는 5개 팀이 출전하는 가운데 남자대학부 원광대가 1위, 여자대학부 군산대는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키로 포문을 연 전국체전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면서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임직원의 지역 정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현재 공단 임직원 1,019명 가운데 전주와 익산, 완주에 거주하는 인원은 304명으로 지역 거주율은 29.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직의 지역 거주율은 17.6%에 그쳤습니다.
전북 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고용률을 조사한 결과 전북은 32.7%로 전국 평균 42.1%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만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 또한 48.8%로 전국 평균 50.8%에 비해 낮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7.6%로 전국 평균 30.6%보다 높았습니다. 올해로 56번째를 맞는 소충사선 문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나흘간 사선녀 선발대회와 호남좌도 농악경연대회, JTB 축하 공연 등 풍성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명난 풍물 소리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임실 농악단의 길놀이는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전설 속 신성과 선녀에게 정성스레 제를 올리며 무사히 축제를 치를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산과 강, 인심이 만나는 향토 문화축제인 제56회 소충 사선문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1년 내 땀 흘리며 농사 지은 그분들을 위로하고 도시 서민들과 어울려서 이 농민들이 만든 음식으로 같이 즐기고 축하 공연을 또 통해서 위안받고 내일부터 임실 사선대 광장 특별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시작됩니다. 북한예술단 특별 공연과 호남 좌도 농악 경연대회, 사선 가요제 등이 잇따라 관광객을 만납니다. 전설 속 선녀상을 재조명하는 사선녀 선발대회도 전국에서 31명의 선녀 후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JTB 전주방송의 특집 공개방송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또 축제 기간에 치즈와 한우 등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필봉 농악 배우기, 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향토 문화축제의 멋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소충 사선문화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JTB 전주방송 창사 21주년 기념식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태곤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언론계는 협의와 소통이 강조되는 뉴미디어 세계에 접어들었다면서 JTB가 뉴미디어를 선도하기 위해 창의와 개성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창사 21주년을 맞아 우수사원 7명이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걷거나 자전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알뜰 교통카드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한 달에 버스를 44차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10%를 할인해주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1km에 200원을 적립해주는 알뜰 교통카드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체험단 500명을 대상으로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예비 공보물의 허위 사실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진섭 정읍시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48살 A씨를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꽃게잡이 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안해안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부안군 위두면 대리 남쪽 12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꽃게 약 50kg을 잡은 혐의로 6.67톤급 전남 영광선적 A호를 검거했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쯤 부안군 위두면 대리 남쪽 약 20km 해상에서도 조업구역을 위반해
꽃게 약 60kg을 잡은 혐의로 6.39톤급 전남 영광선적 B호를 검거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상점 창고에서 말린 고추를 훔친 혐의로 55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청과물 상점 창고 앞에 있던 120만 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명절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고추를 훔쳐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13도, 익산 12도 등 8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